윤석열 정부 때 중국인 투표권 관련해서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제한하도록 당론으로 개정을 추진을 했고 정부에서도 함께 추진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막으면서 중국인들 불쌍해서 줘야 된다 얘기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유승민입니다. 다시는 나타나는 일이 없길 바란다. 아니 근데 중국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 드립니다만은 네. 중국이 대한민국의 이 앞바다에 지금 구조물을 지금 계속 짓고 거기에다가 인력까지 지금 가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과연 시진핑이 왔을 때 그걸 핵심 의제로 얘기를 했느냐? 그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뒤에 뭐 얘기는 하긴 했다고 얘기는 하는데 베트남은 중국에 맞서서요. 남중국해에 21개 인공섬을 만들었답니다. 지금 중국이 남중국해에 베트남 앞에다가 7개 인공섬을 만드니까 베트남은 거기에 대해서 3배. 야, 우린 그럼 21개 만들어. 21개를 만들어서 했대요.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중국 인공섬은 베트남처럼 대처.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의 상황이에요. 비례대응 정도가 아니라 3배 비례대응.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북한이 도발해 오면 우린 10배 갚아주겠다는 게 있었거든요. 네. 지금 사실 베트남은 중국이 7개 하니까 우린 21개 갖다 꽂았다는 거 아니에요. 참 이게 국방부 장관이 정말 국방부 장관 다운 분이 되셔야 되는데, 박근혜 정부 때 김관진 장관이라거나 또 윤석열 정부 김용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직강끝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방위 출신이라고 했었나요? 네. 안규백 장관이. 안규백 장관은 아마 방이 맞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러니까 경례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 서해 구조물 지금 또 관심을 많은 분들이 가지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제가 12월부터 지적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전에 2024년에도 이미 윤석열 정부가 항의를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12월에 탄핵 정국 때도 이들이 또 설치하려고 했다가 걸렸어요. 몇 번이나 걸렸는데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공식적으로 정부 입장에서 항의하는 장면은 일단 나온 게 없고 여전히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는 문재인과 좌파들이 계속 반일파리만 하잖아요. 일본과의 과거사 얘기만 하지만 그들이 정말 편하게 잊었던 것은, 그들의 편의에 따라서 쉽게 망각했던 역사 중에 하나가 6.25입니다. 중공군에 의해서 우리의 자유가 짓밟힐 뻔한 전쟁이고, 그랬었죠. 그리고 우리 역사를 통틀어서 봤을 때 뭐 병자호라는 그러면은 잊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중국도 또한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 세력이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겠고요. 동북공정 같은 역사 왜곡, 일본의 역사 왜곡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중국의 역사 왜곡이 더 심각합니다. 동북공정은 지금 수십 년간 진행 중이고, 그럼요. 네, 앞으로는 서해마저 중국에게 빼앗겨야 할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겠다라고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신 것인데, 정부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것들이 나온 게 없고 지금 기껏 시진핑 만나가지고 뭐 샤오미 핸드폰 가지고 농담이나 주고받고 네, 이런 이야기를 해야죠. 지금 일본의 사나이 총리,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불편한 이야기 면전을 다 했습니다. 네, 다 하고 웃으면서 얘기 다 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그 국가의 정상이 국가의 정상 간의 대화를 할 때 남기는 메시지라는 것은 당장 실현이 되지 않더라도 기록으로 남기는 게 매우 얼마나 중요해요. 중요한 건데요, 네. 그게. 외교적 메시지는 그게 정말 중요한 건데. 그럼요. 그냥 가서 뭐 샤오미 폰 이거 뭐 보안 잘 되냐 농담하면서 낄낄거리고 경박스러운 태도로 그게 다였다라는 것이 참 우리나라 상황이 거의 뭐 너무나도 많이 망가진 게 아닌가 싶고, 이게 서해 구조물 관련해서도 국민들이 아무리 우려를 해도 관련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뭐 국방부라거나 대통령실의 입장은 나오고 있지 않고 방관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는 건지. 베트남의 전례가 있으니까 베트남에 예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베트남보다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이거는 뭐가 두려워요? 당장 철거하도록 하는 게 맞고요. 안 되면 우리가 그러면은 갔다가 몇 개 뭐 여기는 베트남 3배 했으니까 우리도 3배 갔다 만들면 되지 뭐. 네, 그리고 이제는 뭐 서해를 빼앗겨도 이재명은 시해시해야 할 기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다문화 얘기하면서 그때 들어왔던 거예요. 외국인도 시민이다 이런 거. 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저런 교육을 막 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이럴 때. 네, 외국인도 시민이어서 투표권을 주는 게 당연하고 너희들이 이해해야 해라는 식의 교육을 어릴 때 합니다. 네, 그런 맥락이 있었는데 아마 저는 노무현 정부 때 다문화 정책 추진하면서 들어온 게 아닌가, 이것도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때쯤이었던 걸로 생각이 돼요. 제가 그때 노무현 정부 당시에 또 제가 초등학생 때였는데 그때 무슨 중국이 뜬다, 중국몽
중국어 해야 된다. 맞아요. 중국통 뭐 이런 네. 얘기 나왔거든요. 같은 맥락으로 중국과가 굉장히 떴죠 그때. 네, 그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무조건 민주당이 이롭거든요. 예. 네, 그리고 외국인들은 투표권을 갖게 돼도 그 나라에 뭐 세금을 낸다거나 책임을 질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한테 돈 준다고 하는 사람들만 뽑으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망가지는 거죠. 그리고 지방선거가 중요한 것이 지방 정치가 건강해야 예. 그 지방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도 의정 활동을 하기가 좋거든요. 그렇죠. 그 합이 잘 맞아야 되는데 예. 지방 정치 질서부터 아예 뿌리부터 훼손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저 좌파 세력들이. 썼어요, 그리고 중국인 박정희 투표권 관련해서 얘기하고 예. 싶은 게요. 윤석열 정부 때 저희가 당론으로 의원이. 중국인 투표권 관련해서 이제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제한하도록 그 관련 우리 국민도 네. 중국에서 그러면 투표할 거기는 중국 투표가 투표 안 되지. 없죠. 맞아. 당연히 안 되는 투표가 거죠. 없는 나라잖아. 네, 그래서 맞아요. 법률 개정을 자기들끼리만 하죠. 거기 네. 인민 당론으로 개정을 추진을 했고 예. 정부에서도 함께 추진을 했었어요. 예. 근데 그때 막으면서 중국인들 불쌍해서 줘야 된다 얘기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유승민입니다. 예? 유승민입니다. 이거 제가 확실하게 사실 확인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오. 공격해보겠다고 예. 중국인들 옹호했던 그런 사람이 갑자기 우리 당에 다시는 나타나는 일이 없길 바란다. 한 번 더 제가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언론에 계속 경기지사 후보군 가운데 한 명으로 그거는 나오던데요? 띄우는 것 같은데요. 본인이 저는 이게 맥락상 맞지도 않는 게 예. 경기도 지역구에서 출마한 적도 없고 연고도 없고 대구에서 세습받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한 게 전부 아니겠어요? 지난번에 한번 출마 경기지사. 그때 맥락이 없었으니까 경선에서 떨어졌는데 예. 경선에서 떨어졌다고 당을 향해서 먹던 우물에 침 뱉는 행동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당에 대한 미련은 최소한 버리고 떠나셔야죠. 어허. 그것도 아니면서 이제 본인 자녀 관련해서도 특혜 논란, 조국에 준하는 특혜 논란이 지금 있는데 예. 불법이냐 편법이냐 차이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경기도지사를 하려고 하는지 저는 도지사라는 그 이름 자체가 갖는 타이틀이나 왕관 또는 트로피 같이 여겨지는 그것만 갖고 싶어 하니까 저런 얘기를 한다고 봐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면 예. 경기도에서 단 한 번도 지역구 활동도 해보지 않았으면서 경기도 도지사로 출마하겠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차라리 본인이 대구 지역구였으면 대구시장 얘기하면 모르겠지만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맥락이 안 맞으니까 경선에서 떨어진 건데 그때도 피해의식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욕하는 글을 막 썼었거든요. 저는 이런 사람이 자꾸 우리 당에서 뭐 있는 것처럼 예. 당에서도 새로운 인물을 찾을 때 이런 사람을 찾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솔직히 아무도 관심 없는 사람인데 이름을 주기적으로 언론에 띄우는 게 이상하다고 여겨질 지경이에요. 진짜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그래요? 과거에 지지층도 이탈한 지가 언젠데. 네. 그런 그래도 사람이 뭐 요즘 무슨- 유승민, 한동훈 이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해요. 이렇게 현실에서 예. 그리고 지지자들의 분포를 보면 없거든요. 음흠. 실체가 없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당의 고문이라는 분 정의화 전 의장 그분이 예. 나와서 갑자기 이 사람들 같이 가야 된다 한 이후로 기사들이 계속 뜨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여론을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유승민을 내보낸다면 예. 그냥 김동연 지사 재선하는 거예요. 네. 아니 그건 또 해봐야 되니까. 김동연 지사가 이길 거예요. 그렇게. 아니 일단 당내 경선을 근데 유승민 전 의원도 저는 그때 경선해야 되잖아요. 그때 유승민 전 의원이 예. 김은혜 의원한테 침만 안 뱉었으면 예. 김은혜 의원이 당연히 당선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아주 근소한 차이로 그때 낙선하셨거든요. 그때 그래서 저기 강 변호사가 욕 많이 먹었죠. 개인적인 악감정에 가세. 받쳐서 예. 개인적인 강용석 악감정에 변호사가. 받쳐서 예. 우리 보수파 전체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 사람이고 그리고 경기도와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을 예. 어떠한 고문이라고 하는 그런 예. 분이 언급 한번 했다고 자꾸 이렇게 언론에서도 조명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국민들이 경기도에서 또 지지하고 있는 인물들은 따로 있는 것 같으니까요. 예. 한번 잘 취재를 하시고 그런 인물들에게 조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